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싱그러운 숲의 향내를 가득 담은 정갈하고 푸르른 색이 뚝뚝 떨어져서는 마치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 청명한 무리로 퍼져나가더니 마침내는 몸 구석구석까지도 그 맑은 물이 흘러드는 듯한 감흥과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어느 시인은 아마도 너는 전생에 지중해였던 게다. 무수하게 반짝이는 저 푸른 물조각들, 길게 부르면 온몸으로 출렁이는 전생에 너는 아마도 지중해 파도였던 게다 라고 이 나무를 노래하였지요. 또 어느 시인은 냉수를 받아들면서 물풀의 나무가 들어앉았던 물인가 맑은 하늘이 담겨 있다. 마시니 단박에 온 세상이 파랗다고 하였고, 이 나무에서 한여름 내내 물깃는 소리가 난다고 읊은 시인도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느릅나무와 함께 최초로 인간이 된 나무이며 세계수로서 하늘과 땅, 지구의 중심까지 3개를 연결하는 우주목으로 승인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맑고 푸른 물로 채워지는 듯한 나무이며 우리나라 산속 개울가나 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흔히 여기저기서 아름드리로 자라고 있습니다. 고전 줄기에 큼직한 가지를 뻗고 있으며 특히 어린 나무는 회갈색의 매끈한 껍질에 흰색의 불규칙한 가로무늬가 있어서 얼룩이 진 것처럼 보이는 특징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얼룩이 없어지고 세로로 갈라진 모습으로 변하게도 되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휘청나무, 제주에서는 물레낭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며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고 해서 백침목, 또 어린 가지가 초록이라서 청피목,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기거나 짓이겨서 맑은 물에 담가보면 푸른색이 번져난다고 수청목, 수창목, 수정목이라는 이름도 붙었고 창문이나 창고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해서 목창목이라고도 했다고 하며 한방에서는 진백목, 껍질을 진피라고도 한답니다. 물풀의 나무는 학명이 프락시누스 링코필라로 속명은 서양 물풀의 나무의 라틴 고명이라고 하며 종소명 링코필라의 링코는 새의 불이나 돼지의 주둥이를, 필라는 잎을 의미하는 라틴어로부터 온 합성을 합니다. 부리 같은 잎 모양을 가진 나무 정도의 뜻이 될까요? 작은 잎이 5개 내지 7개씩 마주 달려 있는데 가운데 잎이 가장 큰 모양을 하며 얕은 톱니가 있는 잎 표면은 틀이 없지만은 뒤쪽은 잎매기로 틀이 빼곡합니다. 또 꽃은 4 내지 5월에 해까지 끝에 달리며 꽃잎이 없으며 숫꽃만 있거나 암수술이 모두 같은 그루에 피기도 합니다. 왕관 모양으로 보이는 게울련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게울련은 회색이고 비늘 모양으로 생긴 얇은 조각이 2쌍이 있는데 바깥쪽 한 쌍은 약간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8 내지 9월에 가지에 치렁치렁 매달린 열매의 가장자리에는 주걱 모양의 날개가 달려 있으며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국가 표준식물 목록에서 물풀의 나무 속에는 정명으로 등록된 자생종으로 물풀의 나무를 포함해서 8종, 재배종은 28종인가가 됩니다. 이 종에서 그 들매나무는 작은 잎이 석장에서 7장까지도 붙는다고 하나 대개는 11장 정도 된다는군요. 물풀의 나무의 새수는 매우 쓴맛이 있어서 먹기가 힘들지만은 들매나무는 두릅 팔아서 들매 사 먹는단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합니다. 물들매나무는 잎편이 없는 대신에 갈색의 별 모양인 틀이 기울눈을 보호해 줍니다. 잎이 날 때 인연된 가지에서 꽃이 함께 피는데 작은 톱니 모양으로 갈라진 꽃받침이 눈을 끌고 있지요. 새 물풀의 나무는 작고 긴 뾰족한 잎이 석장에서 7장쯤 달리며 잎에는 그 톱니도 뒷면에 털도 없으나 간혹 잔톱니가 보이는 것도 있으며 4 내지 5월 3가지 끝에 흰색의 꽃이 모여 달립니다.
물풀의 나무 종류는 잎 모양과 수가 성장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므로 잎으로만 구분하기는 어렵지요. 물풀의 나무는 아주 질기고 단단하며 탄성과 내구성이 좋은 나무라서 도끼, 낫, 호미 손잡이로서 야구, 방망이나 스키 등의 운동재로, 또 나이테가 분명하고 아름다워 여러 건축재, 또 가구재로도 많이 활용되며 팽창을 잘하므로 쐐기로도 적합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화살이나 활, 도리깨, 나무 벼룩의 제조에도 사용했다고 하며 세 가지는 바로 땔감으로 쓰일 정도로 잘 타기에 겨울산에서 추위를 버티는 데도 이용되었다고 하지요. 고려사에서 우왕 때 수정목 공문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부패한 벼슬아치들이 공문 한 장을 들이대고서는 물풀의 나무 몽둥이 곤장질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던 것을 빗대어서 한 말이라지요.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형조 판서 강희명이 죄인을 다스릴 때 물풀의 나무로 만든 몽둥이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글을 임금께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버드나무나 가죽나무, 자작나무, 가시나무보다도 아마도 물풀의 나무로 더 아프게 매질을 해야지 자백을 얻기 쉬울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피에 함유된 에스쿨린 성분은 혈압을 높이고 통풍의 요인이 되는 요산의 배출에도 유용하며 장내 세균의 억제나 근위, 소염, 수렴제로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나무 수액이나 지는 상체에 새살을 나게 하고 지혈과 접골의 효과도 있고 진피는 눈의 충혈, 결막염 등 눈병에도 특효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태운 재는 염료로 쓰이는데 파름한 잿빛의 색상이 곱고 탈색이 잘 안 되므로 성녀복의 염색에서는 최상으로 꼽혔다는군요.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의 물풀의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화성 전곡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수령이 350년쯤 된 물풀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므로 물은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겠지요. 이것은 물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성인이 일컫기를 인생을 살아가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목하되 부화내동하는, 즉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살라는 것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과 골진 곳을 따라 흘러서 마침내는 바다에 도달하는 겸양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초목을 키우며 동물의 갈증을 채우면서 묵묵히 자신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물풀의 나무의 꽃말도 겸손과 열심이라고 하지요. 물은 상선약수라고 하여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하면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도 깨부실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죠. 물처럼 사는 것이란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굳센 의지와 함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항상 겸손한 마음과 평양을 가지라는 가르침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청산에 있는 저 물풀의 나무들이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또한 물풀의 나무를 대하노라면 우리도 파란 하늘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색깔로 이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맑은 물이 되어야만 물풀의 나무가 주는 그 아름다운 색상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물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